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진리값표는 세개 리밋 스위치 LS1, 2, 3에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 XY 관계표이다. 이 표를 갖다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노드표 완성하라. 그러면 자, 요거 갖다 완성하시려면 일단 출력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X는. 자, 여기서 이제 0과 1일 때 LS1 예를 들어서 0과 1일 때, 자, 0일 때는 여기다가 자, 발을 쓰시고, 자, 1일 때는 그냥 A 접점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이 나오는 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011이야, 011. 011이면 LS1의 바에다가 LS2, LS3, 그죠? 자, 011. 자,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플러스, 그 다음 101. 101이니까 LS1, LS2의 바, LS3. 자, 플러스 세 번째 거 1102죠. 1102니까 밑에 쓸게요. 쓸까? 1102니까 LS1, LS2, LS3. 자, 봐.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LS1, LS2, LS3가 되겠군요. 이렇게. X가. 그렇죠? 112니까. 자, 그럼 그거를 갖다 여기다 맞춰서 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자, 요게 011이잖아. 그죠? 101이죠? 그 다음에 110이죠? 11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011. 그러면 01에 1.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01에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01이죠? 10에다가 1. 여기 들어가는 거죠. 101.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 11빵이야. 자, 11에 빵이야. 11에 빵 여기. 그 다음에 111 있죠? 자, 111이면 여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자, 처리하시면 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식을 갖다 잠깐 살펴보니까 그럼 요건데 자, 요 놈이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자,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요 가까운 거는 요거하고 요거 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LS1, LS2로 묶어버리면 LS3의 바에다가 LS3가 되는 것이고, 자, 요거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LS1, LS1과 LS3, LS1과 LS3. 자, 그러면 LS2의 바에다가 LS2.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요거를 묶을 수 있죠? 요거를. 그러면 LS2에 LS3에다가 LS1의 바 플러스 LS1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거는 LS2에 L3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LS2에 LS3 자, 플러스 요거는 뭐 나와요? LS1에 LS3가 나온다. 플러스. 자, 이거는 뭐 나와요? LS1에 LS2가 나온다. 요 뜻이잖아요. 요 뜻. 그럼 봐봐요. 자, 요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죠? 요거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 요게 의미하는 게 111이니까 그러면 LS1, LS2, LS3 요거 요 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묶은 거예요? 011이 묶였단 말이에요. 01에 1이 묶은 게 그러면 011이 묶인 거니까 어떤 거예요? 요거랑 묶였네 이거. 그죠? 얘 묶인 거 얘. 그러니까 얘가 결과치가 LS2, L3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자, 여기가 지금 보니까 LS3 있죠. 여기도 LS3가 있고 얘도 LS3가 있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LS3와 LS3를 더하면 LS3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3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니까 요거는 뭐 요거는 LS2잖아요. 그러니까 LS2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LS2를 두 개를 더해도 LS2 하나잖아. 똑같잖아요. 근데 요 놈하고 요거 보면 어떻게 돼요? LS1의 바 플러스 LS1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결과치는 뭐 나오겠습니까? 요렇게 묶은 거, 요거 결과치.
자, 요놈의 결과치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LS3가 되는 것이고 위로 가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안 바뀌어. 그죠? 안 바뀝니다. 요게 LS1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바뀌죠? 자, LS2, LS2 더하면 1. 자, 그래서 결과치가 요게 나오는 거예요. LS1, LS3가.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묶어주면 뭐 나오겠습니까? 묶어주면. 자, 요 놈은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LS1과 LS2. 여기도 LS1과 LS2가 있어요. 자, 그런데 LS3 바하고 LS3가 됩니다. 여기 LS3 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LS3고 얘를 더하면 얘는 1이잖아요. 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 나온다고? 아하, 요게 LS1, LS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한 거를 갖다가 자, 이 도표상에서 논리식을 간소화시켜서 자,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요게 카르노 도표예요. 자, 결과치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접점 회로도를 그려라 그랬으니까 자, 무접점 회로도 그러면 LS1부터 한번 먼저 그려보죠. 뭐 어쨌든 엔드가 하나 가고 자, 엔드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LS2 여기다가 LS2 어쨌든 뭐 이렇게 엔드로도 하나 그려보고 합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LS3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합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출력은 X가 되니까. 근데 요 놈을 갖다 가운데 그려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3인명이니까요. 우화가. 자, 요래 놓고서 이제 요거를 갖다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은 자, LS1하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LS2가 되겠죠. 그러면 LS2니까 이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올라가면 얘는 LS1, LS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따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LS2, LS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LS1이 따갖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LS1, LS3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만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 결과치는 얘는 LS1, LS2.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LS2, LS3. 요거는 뭐가 되겠어? LS3, LS1. 이렇게 되겠죠. 자, 아셨죠? 네,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논리식 갖다 간소화시키는 방법과 요거를 카르노 도표 작성하는 거. 그래서 자, 컨트롤러 요 도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입력 두 개일 때 00, 01, 11, 10. 그다음에 왼쪽 편에 01 해서 자, 껴 맞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만약 여기 여기에 다 들어찼다 그러면 뭐나 결과가 1 나오겠죠. 어떤 경우라도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자, 이 개통도와 뱅크의 부하 용량표, 자, 변류기의 규격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자, 용량 산출 시 제시되는 조건은 자, 무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조건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앙 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 변전소에 용량이 있고, 자, 보면 1차 측은 6000V, 2차 측은 지금 400V예요. 자, 부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똑같은 용량이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1, 2, 3, 4, 부하 1, 2, 3, 4의 피더 1, 2, 3, 4가 뭘 의미하냐? 거기 용량과 수용 용량이 지금 주어져 있고 이때 변류기의 값도 지금 주어져 있으며 2차 측의 변류기의 값은 5A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문제 1번. A, B, C, D 뱅크와 같은 부하가 걸려 있으며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은 1.3이고 전 부하의 합성 용률은 0.8이다. 중앙 변전소 변압계 용량을 구하시고 단
변압계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좋아, 중앙 변전소의 용량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량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자, 중앙 변전소가 되겠죠. 중앙 변전소. 이 용량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량을 가지고, 자, 이 중앙 변전소의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부등률은 1.3이고 합성용률은 0.8이라고 수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뱅크 1, 2, 3, 4번을 가지고 용량을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우선 부등률이 1.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의 용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앞서 가지고 이걸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이걸 킬로볼트 암페어로서 우리가 따져보시자고요. 그럼 이걸 킬로와트를, 자, 뭘로? 역률로 나눠주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자, 이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최대 전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2, 3, 4에 대한 피더에 대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하면 되는 거니까 125kW 곱하기 0.8, 자, 플러스 125 곱하기 0.8, 자, 플러스 500 곱하기 0.7, 자, 플러스 600 곱하기 0.84예요. 이때 역률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0.8이라고 했어요. 0.8. 자, 0.8로 나눠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1317.5kV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동. 그죠? 총 부하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자, 이때 중앙 변전소의 변압계 용량은 1317.5 곱하기 4가 돼야 될 것이고, 자, 부등률은 얼마라고 했냐? 1.3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나눠줘 보니까 4053.85 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네요. 그러면 표준 용량으로 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요? 3, 우리가 보면 3, 5, 7.5, 10, 15, 20. 그다음에 단위가 10의 단위로서 가겠죠. 그래서 자, 고로 중앙 변전소의 용량은 50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2번이에요. 변류기 CT1의 변류비를 산정하시오라고 했어. 구하시오. 자, 변류비는 1.2배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CT1이 될 것입니다. 여기 CT1이 되겠죠. 그럼 CT1 I는 루트 3의 V에 대한 P 곱하기 1.2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변류비는 1.2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구했어요. 우리가 얼마라고? 5000kV 암페어라고. 루트 3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전압 자체는 지금 1차 측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6000V예요. 자, 6000V가 되겠죠. 곱하기 1.2배.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577.35가 나와요. 577.35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변류기에 의해서 577.35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600이 되겠죠. 600. 자, 600 암페어가 돼요. 1차 측의 전류는요. 그러면 변류비는 얼마짜리가 된다? 600대 5를 산정을 한다. 자, CT1에 대한 변류비는 600대 5짜리가 된다. 3번 A뱅크의 변압계 용량을 산출하고, 자, CT2의 변류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변류비는 1.15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뱅크의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문제 1번을 통해서 구했던 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그 변압계 용량은 이렇게 되겠죠? 125 곱하기 0.8 플러스 120 곱하기 0.8 플러스 500 곱하기 0.7 플러스 600 곱하기 0.84를 0.9로 나눠줘 0.8이 되겠죠. 자, 0.8로 나눠 보니까 1317.5예요. 1317.5가 나왔어요.
자, 이때 그 변압기에는 얼마짜리 선정한다? 15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죠? 자, 이때 CT2의 변류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CT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T2에 대한 변류기를 구하기 위해서 I는 자, 루트 3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400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1500이 돼야 되겠죠. 1500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곱하기 얼마의 여유 배수를 줬습니까? 1.15에 대한 여유 배수를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489.92가 나요. 2489.89.82 암페어가 됩니다. 82 암페어가. 그러면 변류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2489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2500이니까, 자, CT2의 변류비는 2500대 5짜리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문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송전솔로 전압을 154kV에서 345kV 승합할 경우에 송전솔로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공급 능력의 증대는 몇 배냐 이렇게 맞는데, 자, 전력 손실은 3상이니까 3의 I 자승의 R이고요. 요거 갖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자, P 자승이 아니다. 전력 손실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일정하다. 상수다. 자, 이게 일정해. 그러면 요거 한계가 되겠죠. 자, 전력은 이제 뭐에?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즉,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전력 손실 일정할 때 요거 한계니까. 자, 그리고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뭐예요? 반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P는 전압의 비례. 자, 따라서 154에서 얼마로? 345로 자, 올라갔잖아. 그죠? 자, 곱하기 자, P가 되겠죠? 자, P 프라임이라고 하면 자, 이러면은 154분의 345니까 요거를 갖다 계산하는 결과치가 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 2.24가 된다. 자, 2.24P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퍼센트 구하시오래요. 전력 손실은 요거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따라서 자, PL-는 이제 계산합니다. 자, 전압이 지금 얼마에서 154에서 345로 자,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분의 1에다가 PL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요거 한계를 딱 계산하시면 자, 전력 손실이 자, 감소된 값이 나오는데 얼마가 되냐면 요게 0.1993이 나와요. 1993. 자, PL. 자, 따라서 감소분을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감소된 거는 자, 1-0.199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따면 0.8007. 0.8007. 자, 요거를 갖다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80.07%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자,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강화율. 자, 전압 강화율은 자, 수전단 전압에 대한 송단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 전압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요게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전압 강화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VR, 요거 VR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라는 거죠. 전압 강화율도. 자, 따라서 전압 강화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변경된 거니까 자,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154, 345. 자, 이거의 제곱분의 1에다가 전압 강화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쓰면 마찬가지 0.1993 똑같이 나오겠죠. 자, 감소분 1-0.1993이니까 0.8007에서
이제 80.07%가 마찬가지로 감소가 됐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똑같아요. 풀이 자체가. 그래서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유형. 자,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그러면 공급 능력은 전압의 제곱에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죠. 전압에 비례한다. 자, 그다음에 이게 참고로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가 있어요. 전력 손실률. 자,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전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식 자체가. 자, 바로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의 R이 되겠네. 자, 그래서 P는 V 제곱이 됩니다. 자, 뭐가 일정할 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하면 이제 전압의 비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자, 그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표와 같이 어느 수용과 ABC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이 700kW이다. 자, 이 수용과의 부등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은 우리가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인데 그 최대 전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에 대한 전체 합으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구해보면 합성 최대 전력, 동시 최대 전력은 700kW가 될 것이며 자, 설비 용량은 500 곱하기 0.6 플러스 700 곱하기 0.5 플러스 700 곱하기 0.5로 구해보니까 자,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 1.43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부등률은 1.43이 된다. 1.43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 수용과 B 수용과 C 수용과가 자, 동시에 최대 전력을 쓰고 있는 사용 시간 대역이 각각 다르더라 이거지 지금. 같지는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죠. 이 문제도. 자, 문제 5번입니다. 미완성 부분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상 변압기 세대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자, UV 단자는 제가 좀 생략을 해볼게요. UV. 저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대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죠. 1차 측은 델타예요. 그럼 델타라고 하는 것은 UV 단자가 UV 단자를 연결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면 3상이 될 것이고, 자 Y 결선은 U 단자, 자 U 단자에서 3상을 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 V 단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Y 결선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UV 단자. 자, 그래서 델타 Y 결선에 대한 결선도를 그려봤습니다. 자, 6번 문제 자주 나온 패턴이죠.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과 조명 방식 분류 세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천장 매입하는 거다. 그럼 매입 형광등,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 그 다음에 라인라이트 뭐 등등등등 이것만 쓰셔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천장 매입 방법, 천장면 이용 방법, 벽면 이용 방법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장 매입 방법은 이제 매입 형광 다운라이트, 피놀, 코퍼라이트, 라인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면을 갖다 이용하는 거, 광천장, 루버, 커브. 벽면 갖다 이용하는 거, 자 코너, 밸런스, 코니스, 광청 조명이요. 자 벽면을 이용하는 거. 자 잘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특히 이제 요 참고로 정리한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FL20D 형광등의 전압이 100이고 전류가 0.35, 안전기 손실이 5W일 때 역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를 갖다 물어봤어요. 자 단상이니까 자 P를 갖다가 VI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압은 이제 100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0.35가 됩니다. 전류가 0.35. 그 다음에 P는 FL20D니까 FL은 형광등이고 20은 와트예요. 자, 20와트에다가 안전기 손실이 5와트가 또 있으니까 25와트가 되겠죠. 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야지 얘가 퍼센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면 71.43%가 된다. 자, 이렇게. 바로 가능하시죠. 7번. 자, 그럼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에요.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책임 감리원은 감리 업무 수행 중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자, 감리 기간 종료 후에 최종 감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감리 보고서에 포함될 서류 중 안전관리 실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뭐 안전관리 실적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 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에요?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 실적이 포함이 된 서류가 뭐가 있냐? 공사 및 감리 용역 개요라든지, 자, 공사 추진 실적 현황이라든지, 품질 관리 실적이라든지, 주요 기자재 사용 실적이라든지, 안전관리 실적이라든지, 환경관리 실적 또는 종합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실적 3가지를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감리 부분이 나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들도 많이 나오죠. 선생님, 감리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암기를 많이 하세요. 또 자주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필히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키워드 작업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들을 암기를 좀 하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 9번이에요. 자,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의 단락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호 방식에 따라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형은 차단 시간이 0.4Hz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면에 비한류형은 차단 시간이 한 0.6Hz 정도가 돼요. 자, 다른 계폐기와 비교한 퓨즈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가격, 크기, 무게 등 기술 외적인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장점은 단락 전류를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게 전력 퓨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단락 전류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게 되면 한류 특성이다 하죠. 그래서 한류 특성을 갖고 있고 차단 시간이 0.4Hz예요. 그래서 고속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으로서 굉장히 큰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반면에 단점은 차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차단 시에 과전압이 발생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퓨즈가 끊어졌어요.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작 후에 재투입이 불가하다는 얘기고, 자, 과전류에 의해서 용단이 되기 쉽다 보니까 자, 결상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또 있고요. 계정기처럼 우리가 또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단점 중에서 이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전력 퓨즈, 한리움 퓨즈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주 모래처럼 얇은 입상 소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입상 소재 때문에 차단되어도 차단되지 않은 전류의 범위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퓨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쭉 보셔야 됩니다. 전력 퓨즈 내용은 어느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이에요.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등식 6000V를 수전하고 200V로 채광하여 사용하는 수전 설비를 시설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 1, 표 2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 1번을 보니까 동력 부하 설비가 지금 나와 있고요. 표 2번은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용량이 지금 나와 있죠. 1번 동계 난방대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 올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보셔야 되겠죠. 온수 순환 펌프는 그대로 두고 자, 상시하고 3 플러스 킬로와트는 자, 3 플러스 보일러 펌프와 오일 기어 펌프는 지금 수용률이 지금 55%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자, 6 플러스 0.4 곱하기 0.55를 해 보시면 자, 문제 1번은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6.52kW라고 하는 수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동계 동력 부하의 용률이 전부 70%라고 한다면 피상전력은 각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동계 동력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번에 상용 동력이 되겠죠. 상용 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은 25.8이죠. 킬로와트가 25.8kW를 왜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거니까 그러면 0.7이니 자,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36.86이 나와요. 36.8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하계 동력이 될 거예요. 하계 동력은 자, 총 52kW가 되겠죠. 52kW를 0.7로 나눠줘 보니까 74.29kV 암페어가 됩니다. 세 번째, 자, 동계 동력이 되겠죠. 9.4kW를 0.7로 나눠줘 보면 13.43이 나와요. 13.43kW가 된다더라. 자, 2번까지 해봤고요. 자, 3번에 총 전기 설비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총 전기 설비의 용량은 자, 여기 상용 동력 36.86 플러스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 중에 1년 12개월 동안 이 동력을 다 쓰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동력인 74.29가 포함이 되면 여기도 포함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콘센트가 될 거예요. 조명 콘센트에서 77.3kV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77.3kVA가 되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 188.45kVA가 기준 용량이 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풀어봤고요. 전등의 수용률 60%, 콘센트 설비의 수용률이 70%라고 한다면 단상 변압기에 얼마의 단상 변압기에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 수용률로서 계산 결과에 포함시키며 변압기 예비율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등은 60%, 콘센트는 70%고 그 다음에 정류기는 100%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전등 설비예요. 전등 설비. 전등 설비의 용량은 지금 1040 플러스 1120 플러스 4500 45100 플러스 6000이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곱하기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28.72가 됩니다. 28.72kV 암페어가 돼요. 자, 두 번째 콘센트죠. 콘센트 설비에 대해서 12,000 플러스 440 플러스 3,000 플러스 3,600 플러스 2,400 플러스 7,200이에요. 거기에 수용률이 70%.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면 20.05kV 암페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세 번째 정유기가 될 거예요. 기타 정유기. 정유기에 대해서는 800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0.8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단상 변압기에 용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요? 이걸 다 더해 보니까 28.72 플러스 20.05 플러스 0.8을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49.57이 나와요. 49.57kV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때 표준 용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표준 용량에 이거 얼마짜리를 선정해야 돼요? 5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4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5번 동력 설비 부하의 수용률이 모두 65%라면 자,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동력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 1번을 통해서 구해본 게 있어요. 상용 동력, 자, 첫 번째 상용 동력에 대한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였냐면 36.86kV 암페어였고, 두 번째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봤을 때 하계 동력 값이 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계 동력은 얼마였냐면 이게 74.29kV 암페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상 동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36.86 플러스 74.29를 자, 수용률이 65%예요. 0.65가 되겠죠. 65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72.24kV 암페어가 나와요. 그러면 표에 의거해서 여기 표에 의거해서 삼상은 얼마짜리? 75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 풀어봤습니다. 자, 6번. 상기 4와 5항에서 선정된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측의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변류기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류비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차 측에 지금 자, 여기 단상에 대한 변류기는 I는 루트 3 V분의 P가 될 것이고, 자, 변류비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5에서 대략 1.5배의 여유배수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6000이 돼야 될 것이고, 단상 변압기는 50kVA짜리를 쓴 거였죠. 50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배수를 줘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42에서 12.5가 나옵니다. 10.42에서 12.5A가 되더라. 고로 얼마짜리? 10A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류비를 선정하시오라고 한다면 10대 5가 돼야 될 것이고, 자, 여기 삼상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삼상에 대해서는 I는 자, 루트 3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7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배수를 줘 보니까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 9.02에서 자, 10.83이 됩니다. 83 암페어가. 그러면 여기도 얼마짜리? 10 암페어가 돼서 만약에
뭐 CTB를 변류비를 산정하시오라고 한다면 10대 5짜리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문제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는 고조차가 없어요. 고조차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조차가 없고 경관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지금 경관 AC의 중점인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졌다고 하면 전선의 A도 D2는 전선이 떨어지기 전 D1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필기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던 문제죠. 자, 이건 어떻게 볼까요? 전선의 실제 길이를 알아야 돼요. 실제 길이는 경관 S 플러스 3S에 대한 8D의 자승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실제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실제 길이나 이 전선의 길이나 이 전선의 길이가 지금 같은 거니까 같다라고 보게 되면 자, 여기 S 플러스 3S에 대한 8D1의 자, 자승이 될 것이고 거기에 2배를 해보시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올 것이고 요게 뭐와 같으면 이제 이 전선은 실제 길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배의 S가 될 것이며 3 곱하기 2배의 S에 대한 8D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D1과 D2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전개해 보게 되면 2배의 S가 될 것이고 3S에 대한 8배의 D1의 제곱 곱하기 2가 될 것이며 2S 플러스 3배의 2S에 대한 8의 D2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배 S 없어질 것이고 3S가 없어질 거예요. 8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2배의 D1의 자승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요 2분의 D2의 자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D2에 대한 자승은 2배를 올라가보니까 4배의 D1의 자승이 돼서 고로 D2는 얼마가 된다? 제곱을 해보면 2배의 D1이 된다. 그러면 전선이 B 지점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 이 D2는 1D1의 몇 배가 된다? 이도가 2배가 되더라. 자, 이해되시겠죠?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고조차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고조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방법이 이렇게 이제 틀려집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12번 문제예요. 다음 PLC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그림의 기능을 쓰시오. 자, 로드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자, 신호의 시작인데 시작을 갖다 뭐래라? A 접점으로 자, 시작을 해놨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A 접점 위한 논리회로 자, 시작 명령이다. 그 다음에 노드낫은 이제 B 접점에 의한 자, 논리회로의 시작 명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자, 또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자, 뭐예요? 노드낫입니다. 자, 노드낫. 이렇게. 그래서 자, PLC 관련된 그런 용어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써봐라. 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해설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써놨죠. 독립된 하나의 회로에서 A 접점에 의한 논리회로 시작 명령. 그 다음에 독립된 하나의 회로에서 B 접점에 의한 논리회로 시작 명령이다. 어쨌든 간에 여기 핵심은 시작 명령인데 A 접점으로 시작하느냐, B 접점 시작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에 ABC의 세 공장을 세워 세 대의 급수범프, 자, B1, B2, B3. 자, 이거로 다음 계획에 따라 급수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잘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공장 ABC가 휴무일 때 또는 그중 한 공장만 가동할 때는 펌프 P1만 가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A, B, C가 쉬운 때 그중 하나만 가동할 때. 자, 두 번째. 모든 공장 A, B, C 중 어느 것이나 두 개의 공장만 가동할 때는 P2. 자, 세 번째는요. A, B, C가 모두 가동할 때는 P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이제 시퀀스 회로도가 있고, 여기에 있고, 첫 번째 조건 같은 진리표를 작성하라. 자, 진리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P1은 다 쉴 때나 하나만, 그죠? 하나만. 자, P2는요, 어느 두 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P3는 다 작동할 때, 나머지는 0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진리표 작성이 다 끝났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미완 시권 도면의 접점과 기호를 살펴보면 완성하고, 세 번째, 출력식을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접점 심벌 표시할 때는 A, B, C, A바, B바, C바 등 문자 표시도 해라. 그러니까 3번을 통해서 2번을 갖다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먼저 뭐부터? 이제 3번부터 자, 먼저 해보죠. 자, 그럼 이제 P1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P1. 우리가 이제 0과 1로 표현할 때 0은 이제 바를 쓰고, 자, 1은 바를 안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넘버를 갖다 기준 잡았을 때 0과 1일 때 요거는 A바, 요거는 A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일단은 A, B, C 맨 위에 있는 거 빵빵빵이죠? 빵빵빵이니까 A바, B바, C바 플러스. 그 다음에 1빵빵 A에 B바, C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010이니까 A바, B, C바 자 플러스 001 그러면 A바, B바, C 이렇게 되는 거. 얘가 P1입니다. 자, 그 다음에 P2 값. P2 값은 요 세 가지죠. 11빵이니까 A, B, C바 자 플러스 101 A, B바, C 자 세 번째가 011 A바 자 B, C 그다음에 P3 값은 A, B, C 자, P3 값은 이제 건들 게 없어요. 그 나머지 P1과 P2인데 자 그거를 갖다 요 틀에 맞춰서 가지고 이제 바꿀 거예요. 이제 간소화 시켜서 자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간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간소화 시킬 때는요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자 논리식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죠. 즉 A바, B바, C바를 두 번을 더 더해가지고 자 논리식을 간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부터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공통되는 거 B바, C바네. 그렇죠? 자 B바, C바에다가 A바 플러스 A 자 플러스 자 요거 얘하고 얘 그럼 A바, C바죠. 그럼 B바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A바, B바가 옹통이고 C바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치가 뭐 나오겠어요? 자 B바, C바 플러스 요거는 A바, C바 플러스 이거는 A바 자 B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바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A바로 자 A바로 한번 묶어볼까요? A바에다가 자 B바 플러스 C바에다가 자 플러스 B바 C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요거 가지고 자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묶여 있는 게 자 일단은 B바하고 C바 그렇죠? 자 B바 C바 자 C바를 일단 묶여서 C바로 일단 그 P1을 갖다 C바로 묶어주려면 요거하고 요거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 C바를 일단 묶였으니까 자 다시 요거를 자 저거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자 요거는 A바 자 B바에다가 플러스 C바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B바 플러스 A바 자 이렇게 되겠군요. 요게 지금 이제 C바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B바니까 그 위에 바로 뭐가 들어가요? A바가 되겠네요. 여기는 A바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위에는 뭐야? A바, B바죠? 그럼 여기가 A바고 여기는 이렇게 자 B바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A바, B바 자 플러스 C바에다가 B바 플러스 A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보고 이렇게 해서 자 맞춰가지고 이제 매칭을 자 시켜주면 일단 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P2인데 자 P2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힌트죠. 여기서 자 A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니까 자 A로 일단 묶었어. 그러면 A가 있는 게 요거네. 그죠? 요거. 자 A로 묶었어요. BC 플러스 자 B바 C BC바죠. 자 BC바에다가 B바 C 자 플러스 A바 BC 이렇게 되겠다. 자 A로 묶었고 여기 B가 있네요. 자 B가 있고 얘는 C바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얘는 뭐야? C바가 되겠고요. 그렇죠? B바 C 여기가 자 B바 여기는 C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 A바 BC 자 C가 있으니까 여기 A바 그 다음에 B 그리고 C 그죠? A바 BC 자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ABC가 되겠고죠? AB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매칭해서 자 맞춰주시면 네, 된다라는 얘기죠. 해결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령이에요. 요령. 그러니까 자 저걸 보고서 네, 간소화식 논리식을 자, 맞춰준다. 자 그러면 다 해결이 자 되겠습니다. 13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14번입니다. 어느 공장의 삼상부하가 30kW이고 역률이 65%이다. 이것의 역률을 자 90%로 개선하려면 전용용 콘덴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QC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지금 30이에요. 30kW고 개선전 역률은 65%니까 0.65에 대한 1-0.65의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자 개선 후 역률은 90%니까 0.9가 될 거예요. 1-0.9의 자승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 자 결과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20.54가 나오더라. 20.54 kV 암페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5번이에요. 자, 수전 방식 중에 회선수에 따른 분류에서 1회선 수전 방식의 특징. 1회선 수전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뭐 가지식, 방사식이 되겠죠. 자, 특징을 쓰시오. 제일 간단하고 자, 신뢰도는 낮다.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전이라고 하는 게 자주 일어나지만 신뢰도는 낮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제적이다. 선로에 따라서 부하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2회선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길 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16번 바닥 면적 200인 사무실 조도를 자 150을 할 경우에 광속이 2500이고요. 댐프 전류 0.4, 40W인 형광램프를 사용할 경우에 이 사무실에 대한 최소 전등수를 구하시오. 감광 보상이 1.25, 조명률은 50%다. 자, 전등수 N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FU에다가 자, EA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가 광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2500이 되겠고요. 조명률은 50% 쓴답니다. 자, 조도를 갖다가 1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200이 되겠고, 감광 보상률은 1.25. 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대로. 자, 요 값을 갖다 산출해 주면 제 원하는 값이 나오겠어요. 예, 그랬더니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게 30등이 되네요. 30개.
그래서 답은 이제 30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소점 발생하면은 이제 절상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